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사 두 분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사안도 살려낸다는 언론계의 화타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완연히 가을이죠. 그렇죠. 예, 공기도 사실 많이 좀 차가워졌고, 그리고 이제 겨울 아니에요? 그죠, 곧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 다 어렵해질 것 같아요. 곳곳에 이제 축제들이 많이 또 진행이 되고, 네. 그죠. 그래서 아, 가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네. 본 예산이 20% 삭감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렇게 편성이 될 예정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 혹시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두 번째로 지금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본 예산이 한 9,600억 되고 네. 추경까지 합해서 이제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한 34.7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그 부서별의 행사나 사업을 보면 좀 방만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년에 그 행사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각종 행사들이 부서별로 다 있는데 72개 되고요. 체육 관련돼 있는 각종 대회가 한 50개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에 130개 정도가 광명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을에 피크다 보니까는 작년 주반에만 행사가 25개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 행사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사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좀 의문이 있죠. 코로나 시기 때 네. 여러 가지 공연들이 사실은 스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또 있었고, 이게 뭔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공연이 70여 개, 뭐 70여 동축제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70여 개가 되고, 체육 행사 마찬가지 뭐 시장기, 그 다음에 협회장기, 동굴배 이렇게 해서 또 51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예산이 이제 어쨌든 긴축 재정이 네.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어떤 예산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광명 페스티벌. 네네. 그리고 대표적인 또 행사가 500인 원탁 토론이지 그렇죠. 네네. 않습니까? 그럼 뭐 500인 원탁 토론 예산과는 사실은 조금 무관하지만 예산과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페스티벌 광명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축제나 행사를 하나하나 건드리면 시간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특색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 박성원 시장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양길의 전 시장이나 백지연 전 시장 때도 거론됐던 문제였거든요. 네.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 네네. 근데 이게 벌써 10년, 20년이 지나왔어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참여율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재미난 우스갯소리 하면 행사장 가고 어디 뭐 축제 현장 가면 그놈이래요. 맨날 오는 놈만 오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만 오고. 그럼 과연 광명 시민 중에서 한 몇 명이나 참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행사나 축제, 아까 얘기했던 페스티벌 광명 문제도 객관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면 좀 소모성 축제라고 좀 판단하고 싶어요. 정말 광명의 특색 있는 그런 행사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제의 목적을 되새겨 보면 축제의 목적이라는 게 그 시민들 화합의 장을 만들고 광명시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네네. 애양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명시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와, 광명시에서 이런 축제까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제 차별성에도 크게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은 페스티벌 광명은 사실 이게 좀 짧잖아요. 올해 3회 밖에 안 돼서 네. 비판적인 부분은 저는 동의가 되는데, 주최를 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좀 근데 이제 해야 축제를 되지 하게 않나. 되면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경제성이거든요.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활성화를 줄 것이냐. 그렇죠. 그런 것도 네, 포함이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건데, 이번 페스티벌 광명에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페스티벌 광명에 푸드트럭이 왜 들어왔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꽤 많은 푸드트럭이 들어왔는데 지역 경제나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뭘 도움을 줬죠? 페스티벌 광명에? 남들만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일본 시민들은 와서 잠깐 보고 간 것도 좋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1조 중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축제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금액이나 크지는 않은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전제가 들어갔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돈을 쓰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쓰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종별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묶어서 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주체가 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줘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페스티벌 광명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대규모 공연장이 없잖아요. 대규모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대형 가수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지 높은 가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하는 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페스티벌 광명의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광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해야 되고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폭도 좀 넓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제가 왜 예산이 많이 할당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광명시 예산 1조 중에서 지금 탄소 중립 예산이 거의 1,000억에 가깝잖아요. 부서 그렇죠. 곳곳에 지금 숨어있는 예산이 1,000억입니다. 그 예산 1,000억 중에서 진짜 20% 줄이면 200억이잖아요. 70개 축제하고 그 다음 51개 그 체육대 행사 다 커버돼요. 그 예산 줄이면.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와가지고 아기를 낳고 하면은 출산장려금 관련된 부분도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탄소 중립 예산 줄여서 여기 쏟아부으면 광명에 와서 다 얘기 놓습니다. 30만 밖에 안 되는 광명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거대 담론을 가지고 자꾸 저도 좀 다루는지 이해가 진짜 안 되는데 탄소 중립을 얘기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탄소 중립이 아니라 좀 지나면 탄식 중립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탄식. 탄식이 중립이 된다는 얘기는 탄식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중립이 뉴트럴이 되죠. 저는 이제 생각이 광명시가 이제 탄소 중립 주제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행사는 곳곳에 탄소 중립이 안 된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행사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계도하는 게 더 먼저인 것이지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죠. 그 정말 맞는 말씀인 게 탄소 중립의 기본적인 거는 그 아이들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 교육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에서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럼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성인이 되거나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탄소 중립을 뭐 1, 2년 해서 뭐 예산을 막 천억씩 10년을 1조로 써본다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박수원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탄소 중립하는데 그 탄소 중립 예산을 삭감하기 참 힘들어요. 박수원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축제. 이게 보여주기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줄기도 좀 그렇고. 지금 아마 공무원들이 되게 골칫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가지고 삭감해야 되냐고 불만을 드러내는 분도 많이 있는데 또 시의원들이 좀 단단히 벼르고 있잖아요. 또 지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는 두 분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는 페스티벌 광명에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페스티벌 광명에서 진짜 제대로 된 공연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유명 가수들이나 아니면 어떤 독특한 어떤 공연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광명에서 이틀이나 3일 동안 하는 페스티벌 광명에서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 좋겠고 뉴진스나 BTS 정도 불러가지고 오고 또 뭐 임영웅이나 이런 가수들도 오고 해가지고 와 광명시 진짜 스케일 장난 아니구나 이런 얘기도 듣고 탄소 중립 예산 200억 줄이면 그 가수들 다 부를 수 있다니까요. 다 부를 수 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 지금 박 시장의 어떤 예산 편성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행정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분이 쇼맨십에 능하거나 막 선심성, 일회성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능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에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이나 500일 혼탁 토론 저희가 뭐 다음 방송에 한 500일 혼탁 토론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아젠다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명시에서 다룰 수 있는 아젠다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정도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물음표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탄소 중립 관련된 게 한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을 만약에 진짜 선심성으로 쓴다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성훈 시장이 삼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1,000억 정도의 반 500억을 선심성으로 예산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에 꽂혀서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는 있다. 자
저희가 내년에 20% 삭감되는 긴축재정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주제가 좀 추상적이라서 네네, 산만했죠. 좀 방향성 잡기가 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두 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방송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